5월 15일 주식과 코인 시장의 상승 가능성 높은 일정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여러분들 5월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뉴스가 조용하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취소된 거 아니야? 또 한 달 연기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5월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야, 포슈야 너가 뭐 관계자 단위도 어떻게 아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선발대 물자를 실은 그 미국 그 공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을 했어요. 보통 정상회담 전에 필요한 선발대 물자들을 항공기에 실어서 날릅니다. 2, 3주 전에. 근데 실제로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해서 물자를 날랐다는 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스티븐 데이스라고 그 초당파 공화당 쪽 그 의원 대표단이 있어요. 이 5명이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지금 정상회담 전 사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렬이 되거나 연기가 됐어.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 만약에 연기되잖아요. 결렬되잖아요. 미국 증시 포함 코스피까지 다 빠져요.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집니다. 왜? 5월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호재로 알고 있어요. 둘이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뽀뽀하겠다는 거야. 악수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불발이 돼서 미국 증시가 빠지면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 증시부터 포함해서 뭐 물가, 경제 성장 다 유지해야 돼요. 좋게. 그럼 백악관 측에서 만약에 15일 날 연기가 되거나 결렬이 됐어. 그러면 미리 시장을 달래는 멘트들이 나왔겠죠. 백악관이 아니어도 트럼프 SNS로 무슨 얘기를 한다? 사실 이번 중동전쟁 협상 때문에 사실 한 달 더 미뤘습니다. 뭐 6월 달로 미뤘고 뭐 어떻게 미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 뜻이다? 정상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5월 15일 날에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기존에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변수가 있으면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그 주석이 뭐 전화로 뭐 쌍욕을 박았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할 거고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경호 차량들을 실은 군용 수송기 이미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미중 정상회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정상회담이 5월 달에 이제 중순에 열리는데 이 정상회담 열리고 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섹터가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 섹터로 좀 자본이 몰리겠구나. 그럼 내가 5월 15일 전에 이 섹터를 좀 미리 선점해 놓으면 수익을 걷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딱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뭐를 받을 것인고 그리고 뭐를 원하고 뭐를 받을 거고 시진핑은 뭐를 원하고 뭐를 받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가장 큰 핵심 미국은 어떤 주제고 중국은 어떤 주제일까? 미국은 이란이에요. 중국은 대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미국은 이란 압박이에요. 이란과의 협상 도와줘. 중국 너네밖에 없어. 중국은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대만은 우리 거야. 대만 관련해서 뭐 무기를 판다던가 뭐 AI를 판다던가 간섭하지 마. 대만은 우리 거야. 그럼 중국은 대만, 미국은 이란. 그래서 지금 서로 최근에 막 반도체 뭐 히토류 수출 안 하네, 뭐 반도체 칩 수출 안 하네 막 싸웠죠. 그게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서로 협상 테이블에서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트럼프가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란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하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한테 야 이란 14개 협상안 쇼부 보게 좀 해라. 요거를 좀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좀 도와줘. 그리고 간접적으로 야 우리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랑 말레카 해협까지 너네 가져가면은 너네 원유 어떻게 받을래? 너네 원유 수급을 끊긴다? 간접적으로 또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4개 항 평화협정 이거 수용하게끔 이란한 좀 압박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미국과의 이런 협상을 통해서 중국도 이란한테 줄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당연히 반대로 이란도 중국한테 줄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미국도 같이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기 때문에 이란도 빠르게 끝내고 싶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역공세를 미국 입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유를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란도 좀 빠르게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히토류죠. 작년 12월 달 부산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합의를 했고 1년 동안 유예를 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관세 전쟁을 유예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히토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승질이 나죠. 자, 히토류 좀 제대로 해라. 히토류 좀 줘.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히토류뿐만 아니라 중간선거 이기려면 미국 국민들한테 가져다 줘야지. 어떤 거요? 중국의 미국산 추가 구매. 근데 미국산 여기서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군수, 국방, 보잉 항공기, 그리고 러스벨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죠. 중간선거 때 농산물. 우리 농민들 러스벨트 농민 우리 콘벨트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저 공화당 찍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국한테 우리 농산물 판매하게끔 따왔습니다. 사실 제가 전쟁을 한 이유도 사실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전쟁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대두도 그렇고 옥수수도 그렇고 이것만 그럴까요? 에너지도 팔아야죠.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아졌던 국가들 잘 들어라. 중동산 에너지를 살래? 아니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미국산 에너지를 살래? 에너지를 팔아야겠죠. 자, 시진핑이 얻고 싶은 거 가장 큰 거 대만이에요, 여러분들. 표준어법 변경이라고 표준어법을 변경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체제부터 그냥 쉽게 말해서 홍콩을 가져갔듯이 똑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누가 회방을 놔? 미국이 회방을 놓죠. 야, TSMC 우리가 가져갈 건데 왜 니네들 회방을 놓니? 미국이 계속해서 중간에서 카트 해. 그러니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으로 딱 결판을 짓는 거죠. 야, 대만 우리 거야.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격상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구를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 발표문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공동문 발표할 때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우스 방송에서 좀 심화적으로 해가지고 이럽니다. 그럼 이래서 어떤 기업들이 좀 좋을 거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공동 발표문에 이런 얘기들이 한 줄에 들어간다 그러면 시진핑한테는 만족할 만하겠죠. 왜? 미국이 그 공동 발표문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본이 밸류가 좀 움직이는 거야. 미국이 대만에서 좀 발을 빼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진핑이 가장 원하는 거, 중국이 원하는 건 대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양보 패키지의 공식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깔아놓은 사전 양보 패키지. 대만한테 140억 달러 무기 판매하려고 했었던 거 있죠? 미국이 이거 보류. 질질 끌겠죠.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팔겠죠. 그럼 또 싸울 거고. 미국과 중국은 여러분들 화해가 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H200 뭐 첨단 마이크로칩 중국 판매 승인한 거 뭐 이런 부분들 허용될 수 있고. 뭐 관세 휴전이라던가 아니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너무 깔짝댄다. 이런 것들 좀 견제 좀 해줘. 중국 대만 발언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 그만하게 해.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뭐 대미 투자 제한을 좀 일부 완화해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4월 15일이었나요?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4월 달에 이미 미중 정상회담을 예정을 했었고 그때 좀 많은 얘기를 이미 유럽에서 아마 독일에서 했을 건데 유럽에서 나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용했던 거예요. 원래는 처음 딱 하게 되면은 2주 전, 3주 전부터 막 그 베스트 재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막 허리퐁 부총리 막 다 가가지고 서로 막 협상하고 협력하고 막 얘기하고 뭐 줄래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 근데 이번에는 좀 덜한 게 뭐냐면 이미 4월 달에 한번 했었어. 그럼 여기서 추가된 거 이란 뭐 관련된 얘기들, 뭐 대만 얘기들 이런 부분들만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일찍 끝날 거다. 그래서 이런 미리 얘기해놨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거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규제 추가 완화해줘라. 야, 우리도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좀 챕천당 블랙웰 좀 GPU 받아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블랙웰은 못 풀어주죠. 힘들죠. 그래도 달라고는 할 수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관세. 야, 7월 달부터 너네들 이제 다시 한번 관세가 나올 건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좀 조정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너도 중간선거 있잖아. 중간선거 전까지 한 1년 정도는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우리도 지금 형편이 좋지는 않아. 부동산 지금 중국 입장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 안 좋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고 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너네들이랑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부흥을 시켜보자. 경제 성장을. 나도 28년도에 좀 유의미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연임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잘해야 되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관세 좀 낮춰줄게. 너네도 우리 거 뭐 사줘. 이런 식으로 얘기가 서로 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시진핑은 중국 내 이제 국영통신을 통해서 어떻게 발표를 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몰상식한 관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럼 중국 국민들은 와 대단합니다. 역시 시진핑 주석. 박수 이제 일반적으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치겠죠 박수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TSMC는 제외하는 조건부겠죠? 대만을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만을 뭐 먹겠다 그런 내용들까지는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TSMC 얘기 안 하고 대만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대만 가져가면 TSMC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체면, 그리고 실익을 동시에 챙기려는 협상. 미국은 안보, 공급망, 실물 경제를 동시에 원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실제로 작년 12월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나서 자산시장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1년 관세 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애초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정도면 아예 만나지도 않는다. 긍정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월 달에 나쁠까? 자산시장이? 지금 뭐 세린 메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계절성이 따졌을 때 5월 달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죠.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물론 계절성이 무시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계절성이 맞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트럼프 입에 따라서 그게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 계절성 맞았던 적이 없다. 그 말은 즉슨 5월 달에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오히려 5월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쿠시야 5월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네? 그러면 어떤 자산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어떤 기업들이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이랑 코인은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미 지금 2주 전, 3주 전부터 준비했죠? 여러분들 하우스 방송에서 오늘 이거 정규 방송 영상 보시고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 다시 꼭 되도록해 보세요.